정리하자. 요거 갈래가 뭐지? 요 가시가 갈래? 가사. 그렇지. 우리 오늘 이번에 가사가 계속 시험범위였던 거 기억나죠? 추가적인 필기 좀 할게. 얘들아, 가사가 뭐였지? 우리 내신에서 배운 내용이 시조의 장편화. 그래서 시조의 운율을 그대로 갖고 가네. 그게 뭐였지? 몇 음보? 4음보. 그리고 3음보. 4음보가 있는 4, 4, 4조.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수율. 그렇지. 그래서 음보율과 음수율이 이렇게 있는 정형시입니다. 알겠죠? 근데 필기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저는 오케이. 열심히 할게요. 잘 들어 그럼 얘들아. 자, 그러면 강호한정은 얘들아, 강호는 자연이야, 자연. 오케이. 집중하는 자세는 집중. 자, 그럼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우리가 강호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호수. 자, 맞죠? 얘들아, 녹화 중이라고. 자, 그러면 생계는 넉넉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지금 봐도 생계는 넉넉하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불만은 아니야. 왜? 뜰이나마 풍족하니. 그 풍족은 뜰이 풍족하다라는 거지 내가 풍족한 건 아니야. 그죠?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서럽지 않다라고. 자, 그래서 안분지족적이고 안빈낙도적인 내가 내 안에서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다가 쫙 밑줄 치고 한자성어 하나만 더 추가할 거야. 빈이무원. 빈이무원이 무슨 뜻이냐면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빈이무원이라고 하는데, 이 안분지족과 이 안빈낙도, 빈이무원 이런 태도들은 양반들 사이에서 도가 가장 높은 행동이야. 알겠죠? 자,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하여. 자, 배경도 좋네.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서니 금산은 버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거,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줄게.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로다. 자, 이런 것들 다 뭐야? 문장 구조의 반복. 그걸 뭐라 그러더라? 대구법이라고 얘기하죠. 맞아. 그게 통사구조의 반복이랑 같은 말이야. 통사구조의 반복이 문장구조의 반복이라는 말이거든. 같은 말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들아, 버들 그림자, 금색 실은 버들 그림자고 설색, 그 하얀 색깔은 매화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뭘 묘사하는 거야? 풍경을 묘사해 주는 거야. 눈에 보이게 구체화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산새는 봄을 맞아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써줄게. 계절적 배경. 봄을 맞아서 노래하며 지적이고. 자, 이것도 청각적 심상. 자, 그럼 얘들아, 시각적 심상도 썼고 청각적 심상도 썼네. 그럼 우리 객관식 선지 뭐라고 쓸 수 있다 했지? 그렇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가 된다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꽃은 비 온 후에. 자, 꽃이 웃음을 머금었다라고 했네. 꽃이 웃었다 했으니까 의인화. 근데 실은 그 웃음은 화자의 감정, 화자의 기쁨이겠죠. 그래서 뭐야?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는데 혹시 모를까봐 한 번 더 필기를 해주자면 객상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감정이입이 있다 했어. 그래서 감정이입의 뜻 자체가 무슨 뜻이었지? 객상이요? 객상. 대상을 보고, 그렇지, 정서가 불러일으켜지면 그게 객상이라고 얘기했고, 감정이입은 어떤 거라고 했지? 대상과 화자가 그렇지 완전 일치하는 거야. 얘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는 감정이 일치도 하니까 감정이입도 되고요. 불러일으킨 거라고 보니까 이건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도 보는 거야. 사계절 온갖 경치, 지금까지 다 뭐야? 이 경치들을 지금까지 다 묘사해 주었어. 비유, 심상 다 썼잖아. 자, 실컷 다 본 후에 이봐 아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청자 상정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서쪽 밭에 일이 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풍경 보면서 놀았어. 근데 얘는 놀기만 하는 게 아니야. 밭에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농사일과 관련된 어휘들, 일상적인 소재들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적 소재들을 활용해서 다 제각각 챙기거라. 갈면서 짊어지며 여러 일항이라는 거는 다 밭이랑을 얘기하는 거야. 마친 후에 광주리 둘러매고 뒷산에 올라가니 어린 취나물, 고사리나무들 다 이렇게 부성하게 자라있는 것들을 또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봄의 풍요로움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못 다차서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불러 울려 퍼진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니 무대에서 바람을 쐰 듯 이보다 더 하겠는가. 자, 체크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가서 보셔야 돼. 아이고. 무대는 보니까 공주와 관련된 고사가 무슨 뜻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일. 그러면 명예와 이익을 잊고 지낸다는 이야기네, 이거는. 자, 그러면 잊고 지낸다는 그런 사건이 이보다 더할까? 그러니까 이보다, 그게 뭐야? 지금이라는 거야. 지금 현재. 지금이 뭔데?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기는 이보다 더할까? 자,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 거? 내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야. 자족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자,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지? 뭐 하고 있어? 에이, 동쪽 언덕 갔다가 일도 하고 있지. 동쪽 언덕 갔다가 서쪽 밭에서 가서 일하고 뒷산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는 거야. 그렇지. 시상전개 방법이 공간의 이동인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익어간다. 한 잔 또 한 잔 마신 후. 애들아, 우리가 자연 속에서 술 마시는 거 다 뭐라고 했지? 풍류, 즐기는 거야. 자,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얘가 낚시까지 하네. 이것도 풍류야. 자연을 즐기는 방법이야. 그걸 더더욱 알 수 있는 게 얘들아, 미끼 없는 낚싯대거든. 낚을 생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 자, 그 낚을 생각이 없다는 게 욕심이 없음, 무욕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 자체는 풍류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어조도 내 뜻할까? 의심을 아니하네. 자, 그래서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든. 물가에서 시짓고. 자, 얘들아, 시짓는 행위도 이것도 풍류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언덕 올라 소이라니. 자, 봐봐. 산수는 또 자연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산과 물에서 뭐 하는 거? 소이란데. 어머,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이란다라는 게 뭐냐면 낚시하고 또 뭐 여기 위에서부터 술 먹고 밭일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시도 짓고 이런 것들이 다 소이라는 거야. 엄청 바쁘게 살아. 그치? 이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는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나만 알고 있다라는 만족감, 자기 자랑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중략. 흰 갈대 해치고 붉은 엿기를 깔고 앉아서 내가 지금 자연에서 이제 자연에 있는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야. 색깔이 화려하게 있는 거죠. 대비를 쓰면서. 국화. 아까는 봄이었고 이제 계절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가을에 국화를 잔에 띄어 밝은 달을 맞으니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근데 얘들아,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외로움 아닙니다. 이거 외로움이라고 적은 거야, 외로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그 만흥에서도 그 산을 보면서 나 혼자 이렇게 외로움이 높다는 게 아니라 외로움 X. 나 혼자 즐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가롭다라는 거야. 여유롭다라는 거야.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나 혼자서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는 거.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흩날리니. 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흰눈도 마찬가지고 국화도 마찬가지고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는 어휘들을 쓰고 있는 거야. 알겠죠? 흩날리니 언덕과 골짜기 경우굴이 되었으니. 자, 그럼 경우굴도 보면 옥으로 만든 굴인 거야. 그러니까 눈 온 풍경을 말하는 거야. 눈이 와서 옥같이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자연 풍경을 또 뭐 하는 거? 비유해서 묘사해 주는 거야. 자,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 이게 싫어서 찡그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옛날에 쓰였던 구절 끌고 오는 거라 그래. 사계절 경치가 다 제각각 재촉하니. 자, 왜 다 제각각 재촉해? 즐기라고. 계절마다 보이는 풍경들 다 즐기고 놀라고. 게으른 이 몸은 언제나 한가로울까? 왜? 사계절 다 즐겨야 돼서 바빠.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거야.
감상하는 거야. 그걸 완상한다라고 합니다. 기쁨이 다하니 근심도 많이 난다.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의 정사는 언제 돌보시는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까지 뭐 하는 거? 자연 즐기면서 기쁨을 다 즐겼어. 근데 갑자기 근심이 나. 어떤 근심?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보며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실까라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약간 한 스푼 살짝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순환 방어가입니다. 알겠지? 큰 내용은 없어. 우리 하는 내용에서 그 약간 관동별곡에 좀 더 유사하긴 하죠. 즐기는 거, 상춘곡 이런 거랑.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도 금강연원록은 얘는 연시조. 연시조가 뭐였지? 그 평시조 두 개. 그렇지. 연시조 자체가 아라고? 평시조가 2개 이상 나오면 연시조라고 했어. 얘들아 근데 문제는 이 작품은 총 50개짜리야. 근데 다행히도 이건 50수를 다 실진 않았고 부분에서 실려 있어. 자, 그래서 주제를 외워버리는 게 쉽습니다. 알겠지? 시조는 항상 주제로 묶어서 외우라고 했어. 얘는 이제 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인데 임금에 대한 감사함이야. 그래서 송미인곡, 사미인곡에서 세트로 같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이거든.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라 그러면 충신으로서의 얘가 유배지에 갔지만도 어떻게 임금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내비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얘는 유배객, 그거를 우리가 적객이라 그래. 일부러 어려운 단어 얘기해줍니다. 선지에서 쓰이는 거 이거 뭔지 몰랐어요 하면 안 돼. 잠깐 졸리더라도 눈을 좀 뜨고 허리도 펴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빨리 해줄게. 아니야, 다 안 졸고 있어. 안 졸고 있지만 잠 좀 깨라고.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자 죄명조차 자중하니. 자, 얘들아 화자가 표면에 대놓고 드러나 있어. 근데 이 몸이 죄명조차 지중하니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유배온 처지야. 극중 1월에 그러니까 유배온 처지에 이 극중 1월도 단어 뜻 보면 가시 울타리 속에 갇혀 지내는 거. 그러니까 유배의 처지를 말하는 거겠지. 유배 같은 경우는 그 집안에서도 못 나가게 하기도 하거든. 자, 그러면 1만 염년 찬재 같다. 1만 염년 찬재. 이것도 찬재는 차갑게 식은 재 같다.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고 창호산 먼 구름에 피는 물은 무슨 일인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슬픔이 난다는데 요것도 이걸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얘는 의외로. 여기서 중국 순임금과 그의 두 왕비가 죽은 곳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섬기던 왕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유배를 왔지만도 어떻게 임금의 그런 이제 상을 당하니 슬픈 거야. 세상에 괴로운 일 밤잠 없어 큰 병일다. 늙은이 예상일을 내라고 면할 수냐 나라고 면하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늙으면 잠이 없어지죠? 자, 그러니까 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현재 화자도 뭐야? 잠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렇지. 현재 화자 또한 잠을 잘 못 자는 상황인 거야. 자, 왜 잠을 못 자냐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의 임생각 때문에 얘가 원인이 나오네. 너무 자꾸 임금님 생각이 나니까 잠든 후나 잊어놓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자야지 떠오르지는 않겠잖아. 그쵸? 자, 죽어도 못 잊을 거는 군친,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사랑과 그 부모님에 대한 은혜다. 부모가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 당연한 거지만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은 더욱 만극하여라. 그러니까 뭐야? 둘 다 가장 못 잊는 건데 정말 비교를 함으로써 더 대단함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새짐승 중 못된 것은 두루미다. 못됐다라고 했으니까 두루미는 부정적인 거죠. 너로구나라고 의인화 한 번 더 해주고 있어. 거풍신 헛소리로. 자, 거풍신도 겉모습의 헛소리로 사람을 어리운다. 아마도 주인을 위하여 떼떼우는 닭만 못할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루미는 간신 같은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닭은 오히려 주인을 위하는 충신의 모습들을 말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죠. 얘도. 섬은 얘가 있는 유배지야. 조개 등만 하고 바다는 일배수 같아서 한 잔 속의 물 같아서 비록 그러하나 이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이제 화자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 그럼 아마 세상 넓은 곳은 여기뿐인가 하노라. 내가 여기서 이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알겠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깊게 있진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선생님 섬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나와 있어.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촉견 폐일설도 보도록 할게. 요것도 고전수필, 그러니까 한문수필이고, 한문수필은 깨달음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교술갈래의 한 종류고요. 주제 자체가 바른말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게 세태야. 그 현실이 나쁜 세상이잖아. 그걸 우리가 세태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평소에 총나라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걔는 해를 보고 짓는다고 하였대. 응? 왜 걔가 해를 보고 지죠? 자, 봐봐. 비는 항상이니까 이게 일상적인 거야. 이게 당연한 거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해가 오니까 이거는 비일상적인 거야. 너무 이상한 거야. 그치?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짓는 행위를 해야겠죠. 걔는 해를 보고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 아니라 실은 일상과 다름이 없어서, 일상과 다름을, 원래 일상은 비가 많이 오는 거라 했잖아. 근데 일상과 다른 게 뭐야? 해가 오는 거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고 짓는 것이다. 이게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그러니까 얘는 총나라의 하늘만 보내야. 그러니까 이 걔는 견문이 좁은 애야. 그쵸? 그러면 이 총나라의 하늘은 어떤 하늘? 항상 비가 오는 하늘만 본 거야, 얘는. 항상 비만 온 거야. 총나라 밖에는 이제 늘 해가 떠 있는 것은 모른다.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 비가 오는 게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건 생소한 거야. 자, 그래서 일상적인 것이 아닌 거래.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짓는 것이 마땅한 거래.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어두컴컴한 것이 일상적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슬슬슬 나온다. 어두컴컴하다?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근데 안 좋은 게 일상적으로 벌어져.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얘들아, 숙제를 모두가 계속 안 해와. 자, 이런 게, 그러니까 모두가 숙제를 안 해오는 분위기다 쳐봐. 그러면 숙제를 어느 날 누군가 해와. 그러면 이제 막 다들 놀래는 거야. 아니 왜 숙제를 해왔지? 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게 짓는 행위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항상 뭐야? 이 학교는 항상 숙제를 애들이 안 해왔는데 애들이 숙제를 해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연속으로 말하시는 연속으로. 당분은 아니겠죠. 나 그러면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일상적인 것이 당연히 편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야. 여기서 보면 그 그늘이 점차 열리고 해가 넓게 구르면서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되게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에 스스로 놀라게 되고 놀라게 되고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해가 든 게 너무 그늘이 열렸다라는 얘기는 뭐야? 비구름이 없어진 거야. 해가 넓게 구르면서 해가 뜬 거야. 이게 너무 놀란 거야. 해가 뜨는데 왜 놀라? 비가 맨날 오다가 일상적이지 않으니까 얘는 비만 온 걸 봤는데 갑자기 해가 뜨니까 왈왈왈 짖는 거지. 총나라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걔는 해를 보고 짖지 않았을 것이야. 왜? 이게 해가 뜨는 게 일상적인 게 일상적이지 않은 게 아니니까. 가끔은 해가 뜨네 이렇게. 자, 근데 도리어 비를 짖었을 거야, 오히려. 근데 아까 비는 어두운 거, 컴컴하고 안 좋은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악에 가까운 거라고 보시면 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도리어 악을 짖었을 것이래.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뿐이래. 평소에 총나라 하늘에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고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쓸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 안 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한다면, 그치? 이렇게만 한다면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에 대한 걱정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거든. 이게 문제거든.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오호라,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에 미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해를 보고 짓는 게 얘들아 걔의 잘못 자체는 아니라는 거야.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올바름을 보고 짓는 습성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권계, 당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흑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고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의 소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끊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올바름을 보고 짓는 개들은 나쁜 개들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군왕에 한번 마음을 바꾼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 이래도 어떻게? 안 돼, 더 하고 가 이런 식으로. 알겠죠? 날밤 살 때까지 하고 가라고 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지 더 이상 이게 숙제를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자, 바로 문학으로 건너뛰어서 페이지 11페이지 16페이지 12페이지 11, 12 얘들아 이슬람 정육점 실제로 얘들아 이게 이태원 배경이거든? 근데 이슬람은 고기 못 먹지 않아? 오 그치 너무 예리했어 얘들아. 이슬람 어차피 어떡하지? 칭찬을 하기 힘들다. 자 그럼 이슬람은 얘들아 원래 무슬림이라서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 근데 문제는 정육점을 한다니 어울리지 않잖아. 안 하고 싶구나. 근데 얘들아 뭐 때문에? 생계수단. 이거는 좀못볼것 같은데. 에이 벌지 뭐든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이게 이슬람 자체가 그리고 이슬람과 이태원이라는 거 자체를 생각해봐. 이건 뭐야?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 다문화 사회잖아. 우리 이번에 고1 것도 그렇고 고2 것도 그렇고 소설에 다문화가 얘기 나왔는데 이제 다문화에서 편견 차별 있지. 편견 차별로 인해서 얘네들이 상처를 받은 인물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를 주고 싶은 게 이 소설의 포인트야. 그래서 전쟁의 아픔에 대해서도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고 온 애도 나오거든. 근데 그 부분이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치유도 같이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 이 두 부분이. 알겠죠? 근데 이 중심 부분은 얘입니다. 자 내용 재밌어 얘들아 같이 보면. 왜 재밌어? 길다. 많이 안 길어. 안에 이렇게 있어. 이거 왜 읽었어? 시험을 봤으니까. 저희 시험 범위. 내 고2 모의고사예요 이거. 고2 6월. 아무 말도 안 했다. 차별받으며 살아온 고아인 나야. 그러니까 얘는 상처가 많겠죠. 고아에다가 차별도 받아온 나야.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대. 근데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그러니까 얘들아 참전했다는 건 전쟁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국에는 전쟁의 상처가 있겠죠. 한국에 정착한 터키인 하산이야. 터키인이야. 그러니까 다문화 얘기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자신 트렌드하지 맞아. 튀르키예. 자 그러면 자신과 비슷한 흉터를 지닌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와 살핀다. 자 하산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까지 걸려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해? 자 하산 아저씨는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쓴 것도 아닌데. 병 걸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얘들아 두려워하는 거 자체가 편견에서 오는 감정인 거야. 다름에서 오는 차별적인 시선에서 오는 걸로 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달라서. 그쵸? 자 코스염을 길러서 눈이 덕 있고 그윽해서 외양에서 오는 차이부터 다르다는 거야.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뿐이라고. 자 이게 여기 부분이 좀 어려울 거야 얘들아. 여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야 라고 갑자기 얘기해. 왜? 그렇지. 곱게 자라서 잘 모르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너 참 말 편하게 한다 이런 거야 지금.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서울대 가고 싶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 말이 쉽지 얘들아. 말은 쉽지. 그걸 얘들아 열심히 공부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 그치? 근데 문제는 그건 뭐야? 현실을 모르는 거죠. 왜? 그걸 안다고 해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너네 맨날 공부하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라 그러면 불쾌감과 공포가 들잖아.
여기도 그래 차이는 우리한테 큰 문제점이 아니야라고 말을 해도 큰 문제점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불쾌감과 공포가 온다는 거야. 불쾌하다 지금. 그 사실 한 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 어렵듯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한 번 그런 생각이 딱 꽂혀버리면 이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멈추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타인에 대한 혐오감은 자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감정이 생겨나게 된 원인 자체가 없어지게 되거나, 그치? 그 혐오감을 정당화할 적당한 이유 자체를 찾아낼 때까지 그냥 계속 혐오감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곱게 자랐네. 너 현실을 모르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일상 속에서 차별 경험 자체를 안 겪어본 사람들. 그냥 차별 자체를 그냥 근접해서 볼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너무 좋죠? 편한 삶을 사는 거죠. 나도 편해지고 싶다. 자,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자들이래.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대. 자,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 아기. 그렇지. 차별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야. 경멸해도 좋다는, 그러니까 차별을 배우지 않은, 차별을 모르는 사람들. 아무래도 어릴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근데 나는 스크랩, 아까 이거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했어. 얼굴을 스크랩해, 이렇게. 모아서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 삼아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몽타주와 비슷한 작업.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처럼 그림을 쭉쭉쭉쭉 그리는 거야.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대. 목적이 있대. 어떤 목적?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 지도를 그리고 싶은 거야. 자, 그리고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돼. 이 조건은 이거야. 옆에 얼굴과 유사한 얼굴을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작은 차이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 작은 차이를 가지고 계속 쭉쭉 연결하다 보니까 뭐야? 처음에 기준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의 모습과 다르게 돼. 알겠죠? 여기서 솔직히 코만 좀 더 높아지면 점점 외양이 변하게 되는 거야. 색깔이 피부색만 조금 달라지면 우리 기준에서 이제 언제든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백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자 봐봐. 이건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녔는데 그 친구에 20살짜리 친구가 있고 이 친구에는 30살짜리 친구가 있으면 결국 10살짜리 아이가 100살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 요즘은 이제 다 만나이를 쓰긴 하는데 옛날에는 빠른 이런 것도 많았잖아. 연나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빠른으로 해서 뭐 실은 1살, 2살 차이가 나는 건데 우리 친구야 했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되면서 얘네들은 다 그 주변 친구들 그 위에 있는 애들의 주변 친구들은 다 친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그 위에 있는 다른 친구들 빠른으로 해서 또 같은 친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모두가 세임한 친구가 되는데 그냥 그 비슷했다라고 너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끌고 오는 거야. 알겠지? 자, 다른 점이 있다면 무례하지 않다. 왜 무례하지 않아? 그렇지. 편견과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 다 비슷한 사람들이야 라고. 내 지도에는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고 아랍인이 되기도 했고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다 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뭐야? 조금의 차이들이 결국에는 다 같은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이글루를 짓기도 하고 목장을 지을 수도 있고 해먹에서 이제 정글의 오두막에서도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유적인 표현들을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완성된 지도를 하산 아저씨에게 보여줘.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정육점에 갔다가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래도록 자신의 정육점을 바라만 보다 들어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도 제목에서도 얘기했잖아. 무슬림이지만 얘는 정육점을 운영한다고.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암절부절 못하며 헤집고 다니더니 지쳐서 잠이 들어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의 가슴팍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그래. 폐렴까지 걸려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가게 운영도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불안하겠죠. 자, 그리고 무슬림들은 여기 보면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는 라마다 기간이 있거든. 금식 기간이 있어. 그래서 물조차도 마시지 못해. 메마른 입술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아, 얘는 종교인이었구나. 무슬림이었겠구나. 되게 극단적으로. 자, 그러면 메마른 입술은 갈라졌고 콧수염은 윤기를 잃었다. 나는 하산 아저씨의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 깨어나길 기다려.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하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 같구나.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도를 보니까. 왜냐면 지도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잖아.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잖아. 자,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아저씨예요.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답고 터키인보다 더 터키인다요.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고 터키인 같고 보다 훨씬 더 터키인답다라는 거는 그 속에 다 스며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내 그림 속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림이에요. 현실에는 불가능한 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런 게 없는 거. 근데 현실은 뭐야? 구별하고 차별하고 다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분간을 안 하는 거는 정말 세계지도 그림 속의 모습인 거야. 얘가 터키인이든 한국인이든 너는 너야. 너는 누구보다 터키인 같고 너는 누구보다 한국인 같아.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게 이제 그림 속 얘가 말하는 그림, 꿈이라고 하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 생각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자, 사랑, 우정, 평화, 자유 다 좋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 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는. 너네 우정 알잖아. 느꼈잖아. 아니야? 미안. 사랑 느꼈잖아. 느꼈어요? 아, 미안. 난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자,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를 난폭하게 만든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그렇게 몰고 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자, 그래서 내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 흉터는 역사가 나렴된 것이야. 나렴이라고 하면 그 착색되었다라는 거야. 자, 나는 하산 아저씨가 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거야. 자, 역사가 나렴된. 그러니까 이 역사로 인한 받은 상처.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를 드러내주는 거야. 여기서 얘는 묘한 기분을 일으켰다고. 이 내용이 더 있겠죠. 그쵸? 여기선 끊겼지만.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은 보듬으면서 위로하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좀 힘들겠지만 C까지는 할게요. 난 못하겠다. 얘들아, 이건 금방 끝나. 엄청 긴데요. 백석. 아, 백석 백석 많이 알잖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지. 일단 시대적 배경은 얘는 일제강점기야. 근데 일제강점기에서 다 뭐가 됐어? 공동체가 와라르르 다 무너져. 이거에 대해서 얘는 너무 안타까워해.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시는 무조건 다 어떤 거?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향토적인 것들을 무조건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야. 알겠죠? 백석. 우리 백석의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부터 해서 많아. 그 수라 대표적으로 거미 새끼 한 마리 낳았다. 뭐 이러면서 엄마 개미 이렇게 쫓아냈는데 막 새끼 거미가 와서 마음이 아렸다 했던 것도 백석이잖아. 자작나무다. 그것도 자작나무다 이러면서 백석 작품 엄청 많아요. 연계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으신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선우 보면 반찬 친구를 얘기하는 거래. 반찬 친구. 자, 그러면 낡은 나조반에 그럼 나조반이 뭔지도 보면 나주에서 만든 밥상. 그러니까 이 밥상에 흰밥 가자미 나도 같이 앉아 있는 거야. 이 밥상에 나란히. 가자미. 그치?
반찬이야. 생선 반찬. 자,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자, 갑자기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로 묶어서 우리들이라고 공동체를 형성해.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이. 자, 뭐 하고 있어? 의인화하고 있어.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라는 건 의인화하는 거잖아. 그러면 친근감이 있어 없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자,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라고 직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뭐 하고 나면은 영탄. 그렇지. 영탄입니다. 영탄. 자,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자, 그러면 뭐뭐이다, 뭐뭐 탓이다, 뭐뭐 탓이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어? 종결어미 반복. 시구의 반복도 돼요. 대국밥. 대구법은 안 돼요. 자, 우리 쌤 왜 대국밥 안 돼요? 대구법은 조사나 어미가 반복해야 돼. 근데 이다. 이다만 반복되지 조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그러니까 해정한 깨끗하고 단정한 이제 모래톱에서 모래알을 헤이며 잔뼈가 굵었고, 자,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면 다니스를 먹고 들었고, 외따른 고기에서. 자, 그럼 얘들아 퀴즈를 낼게. 가난, 궁핍한 삶 있어? 여기 부분에? 있어요. 여기 부분에 없어. 여기 모래알 이거 잔뼈. 향토적인 거에 가깝지 얘들아. 궁핍한 삶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향토성인 거야. 알겠죠? 이게 왜 향토지? 모래알이 왜 향토예요? 그 향토라는 단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도시보다는 시골에서 볼 수 있으면 향토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거 문제 있는데 객관식 산지. 자, 그러면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휘어졌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순수한 걸 말하는 거야. 착하디 착해서 새가슴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자, 그러니까 억센 소나기 하나 없이 정갈하고, 그러니까 파리했다라는 게 뭔가 힘이 없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순수하고 욕심이 없이 소나기에 힘도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누군가를 해칠 만한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우리들은 가난해도, 그러니까 그게 가난하다가 있다 때문에 거기에 꽂혔겠지만 여기 시의 포인트는 가난하다가 포인트가 아니야.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가 포인트야. 알겠죠? 우리들은 외로워하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흰밥과 가자미 하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세상의 이해. 그러니까 이해는 이익과 손해야. 그러니까 속세 같은 거는 다 어떻게 세속적인 것들 가치는 다 눈밖에 나도 좋다. 다 필요가 없다. 우리만 있으면 돼. 따뜻한 우리 향토적인 것들이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이 어려운 시는 아니고요. 가 봐봐. 여기서 보면 가는 밥과 반찬에 대한 유대감이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이야.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 라는 거. 자, 그럼 얘들아 고래의 꿈도 보도록 할게. 자, 나는, 자, 시적 화자가 대놓고 딱 드러나 있는데요.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대. 자, 그러면 늘에다가 네모박스. 얘는 얘들아 부사어인데 늘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야? 항상. 그러니까 항상 꿈을 꾸고 있는데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이라고. 그러니까 언젠가 만날 거야 가정하면서 기대 심리도 있는 거죠. 그에게 줄 화분까지 나는 키우고 있는 중이야. 그만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깊은 밤 나는 심해 고래방송국. 자, 얘들아 이것도 비유해서 말하는 거거든. 고래의 소리를 듣는 거를 고래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어 라고. 귀엽죠? 자,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데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 수평선 너머의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한데. 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고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그쵸? 나는 고래의 꿈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야. 꿈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누군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이 사람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해서 더 생동감 있게 말해주는 거야. 그런 커다란 꿈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늘 말을 한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꿈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 회의감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야, 그게 맞아?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들. 자, 근데 어떻게? 하지만 그와 달리 나는 어떻게? 여전히라는 부사어를 써서 여전히 고래의 꿈을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래 이야기를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거야.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개 가족이 셋벌집에 이로 이사를 한다던군.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고래의 이야기. 알겠죠?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꿈을 이룰 수 있는 날들이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희망적이고 의지가 있죠. 얘는 내일은 오마력에 동력을 배에 더 얹고 깨진 파도에 유리창도 갈아 끼워야겠다. 그리고 흐르는 어에 아이들 손을 잡고 쏜살같이 달려봐야겠다라는 거. 뭐야? 다 꿈을 위해서 달리겠다라는 의지를 더 드러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그러니까 나 또한 꿈을 꾸는 인물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꿈을 이루는 인물로. 자, 그럼 여기서 꿈이라고 명사형 시행으로 종결하였다. OX? 땡, 다 틀렸습니다, 너네. 실제 여고 시험 문제였습니다. 해송고 시험 문제였어. 근데 왜? 명사형 어미 동사가 명사로 됐을 때 쓰는 거고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해야 돼. 내가 예전에 얘기해줬다. 아, 나 못 들었는데. 안 들은 거겠지? 자, 그러면 자, 명사로 시행을 종결했다. 알겠죠? 됐나요? 김밥? 아, 김밥 아니야. 그거는 된소리 되게 관련된 맞다. 사이소리 그거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안 돼. 알겠어. 미안.